안녕하세요. 동갑인 남편과 결혼해 이제 결혼 1년 차를 맞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어 이렇게 이혼 생각까지 하는 게 정상인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너무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건지 한마디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연애 때는 알뜰살뜰한 남편의 경제관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무조건 알뜰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덮어놓고 돈 생기자마자 홀랑 써버리는 것보다야 쪼잔해 보여도 아끼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남편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끼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자기 주머니에서 땡전 한 푼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일부러 운동한다고 1시간, 2시간씩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집 앞에서 버스만 타도 20분이면 갈 곳을 일부러 그렇게 걸어 다닐 만큼 비효율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든 모아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비슷한 제품들을 몇 개 골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싼 걸 고르는 식으로 물건을 사고요. 정작 그렇게 사서 잘 쓰고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면 제가 뭐라 말을 안 하겠는데 결국엔 싸구려 품질 때문에 꼭 다른 비슷한 걸 한 개를 더 사게 만드는 식이었어요. 음식을 사면 맛이 없다고 한 번 먹고 손도 안 대다가 버리기 일쑤였고 옷을 사면 보온이 하나도 안 된다. 통풍이 하나도 안 된다 하면서 또 다른 비슷한 걸 하나 더 사고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 느려서 속 터진다고 혼자 성질을 부리고 그런 식인데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야 그런 사소한 부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으니 알 방법이 없었죠. 그냥 허튼데 돈 안 쓰고 그러는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좋은 점만 보고 좋은 부분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데이트하면서도 돈을 아낀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모으는 거란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2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허튼데 돈 쓰는 걸 싫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아무리 그게 허례허식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아끼지 않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편은 거기서도 돈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결혼식에 관련된 돈은 당신들이 도와주겠다고까지 하셨는데 남편은 그냥 주신다는 부모님 말에도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나마 신혼여행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다녀왔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엔저에다가 국내 여행은 바가지라 물가가 엄청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남편이 먼저 신혼여행인데 그래도 해외가 낫지 않겠냐며 말을 꺼내줬습니다. 기껏해야 경주 같은데 가자고 하겠구나 내심 걱정이 됐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막상 마냥 즐겁고 신나기만 할 줄 알았던 신혼여행지에서 기분만 잔뜩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시간도 애매한 시간이었고 가서 뭐 분위기 나는 데서 식사를 한 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편의점 음식이 엄청 잘 나온다면서 편의점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종류가 많아서 신기하기도 했고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이것저것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 그냥 딱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한 끼 간단하게 때우는 음식일 뿐이었는데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에 비해서 어디에 얼마가 더 대단하다는 건지 그런 느낌조차 못 받았는데 남편은 웬만한 만원 2만원짜리 파는 한국 음식점보다 낫지 않냐면서 엄지를 척척 칭찬을 연발하며 아주 제가 먹다 남긴 것까지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 후기 같은 걸 보면 일본 편의점 음식 먹기는 꼭 해보는 것들 중 하나였다 보니 암만 일본 들어오자마자 먹은 첫 식사가 편의점 식사였다는 게 실망스럽긴 했을지라도 그렇게 남들 하는 거 하나 똑같이 했다 하고 모르는 척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실망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숙소였어요. 그래도 둘이 처음 오는 해외여행이고 게다가 신혼여행인데 야경이 끝내주는 5성급 호텔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캡슐호텔을 숙소라고 잡아놓은 건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시원만도 못한 공용 숙소를 신혼여행 숙소라고 잡아놨으니 정말 신혼여행 첫날에 잠을 청하는데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남은 신혼여행도 좋을 거 하나 없었죠. 원래 해외여행 가면 발바닥에 물집 잡히는 것 정도는 기본이라고 할 만큼 많이들 걸어 다닌다지만 남편은 애초에 2다리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겨서 둘째 날부터는 캡슐호텔 신세는 면했지만 남편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아끼기 시작했고요. 신혼여행으로 일본은 지가 골라와 놓고 뭐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느니 어쩐다니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아끼는 게 바로 애국하는 거라고 끝까지 1000엔 넘는 식사는 고르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일본에서 파는 편의점 음식이 어지간한 한국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낫다면서 엄지를 축혀 세우던 인간이 갑자기 애국자 흉내를 내는데 정말 신혼여행부터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있는 대로 망치고 돌아왔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돈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느낀 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집에서 천장에 굴비 하나 묶어두고 맨밥에 간장만 찍어 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지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한 지인 한 명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남편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지요. 당장 제가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상황에 자칫하면 그나마 벌어오던 수입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빚까지 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작하기로 한 사업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초에 같이 사업하기로 한 지인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그럴 확률이 사업하다 망하는 것보다야 높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내가 직장이 없어지면 수입이 없어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고 우겼더니 남편도 딱히 반박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돈 관리를 따로 하기로 한 만큼 생활비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늦지 않게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줬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몇 번 궁시렁대다가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고는 말더군요. 사업 아이템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한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고 거기에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때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할 일이 종종 있었고요. 회사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지만 남편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돈을 썼다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런 식으로 일 관련된 사람 만나고 나서 회사에 가져갔어야 할 영수증을 집에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발견해서 영수증을 봤었나 봐요. 회사 카드로 긁었고 현금 영수증도 회사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남편 눈에는 그런 건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일 마치고 돌아온 저를 붙들고는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밥을 처먹을 수가 있냐며 저보고 제정신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 영수증 똑바로 보라고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회사 돈으로 한 거 안 보이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잠깐 생각에 잠긴 듯한 남편이 저한테 다시 말을 꺼내기를 그럼 혹시 우리 저녁 식사도 회사 돈으로 먹고 비용 처리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말하길 밖에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밥 한 끼로 10만 원 쓰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10만 원치 먹을 거 8만 원만 먹고 2만 원은 우리 먹으면 돈 10만 원 쓴 건 똑같은 거 아니냐입니다. 당신 횡령이라는 말은 들어나 봤냐고 당신하고 만 원짜리 밥 한 끼 사 먹자고 20년을 알고 지낸 동업자하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도 없다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길 그럼 밖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처먹는 돈 좀 아끼라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비용 처리한다고 그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어차피 벌게 될 돈에서 나가는 건데 아끼는 만큼 더 버는 거 모르냐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이렇게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게 된 데에는 남편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시댁 형편이 정말 안 좋았었다고 해요.
붕어빵 하나 사 먹는데도 손을 바들바들 떨던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온 남편이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도 돈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고 말았던 거죠. 어쩌다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 마냥 죄책감을 느끼고 1,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거야 남편 사정이고 남편이 돈을 아끼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이 당장 쓰는 돈을 줄여줄지언정 가게에 대단한 보탬이 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푼돈 아끼면서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또 많았거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어서 2시간 거리는 자전거 타고 2발로 걸어 다니고 하는 건 기본이었지만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 몸살나서 알아눕는 게 한 달에 한 번 꼴이라 약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따로 들었고 갖고 싶은 것과 비슷한 거 싸구려 제품을 사서 버리는 일 또한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디 길 가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원래는 10,000원짜린데 세일하고 또 세일을 해서 이제 1,000원밖에 안 한다느니 하면서 이런 건 1,000원 주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하면서 필요도 없는 걸 사오질 않나.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걸 얻어와서는 혹은 주워와서는 이걸 자기가 잘 고쳐서 중고로 팔아야겠다며 수선도구 사는데 들어간 돈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고쳐서 중고로 시세대로 팔았냐 하면 그런 물건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요. 제 남편은 무작정 안 쓰고 모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남편과 돈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게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래도 그런 서로의 다른 점을 하나씩 맞춰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고 그런 자린고비 같은 모습만 빼놓는다면 저한테만큼은 정말 잘했던 사람이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나 서로가 반발짝씩 양보하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었나 본데 그걸 운 좋게 중고장터에서 신품급 매물을 찾았나 봐요. 택배로 받으면 그만인 물건이었지만 겸사겸사 저랑 데이트도 할 겸해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으니 거기 좀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일이니만큼 남편이 짠돌이처럼 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보니 저도 별 불만 없이 같이 거기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그 동네 짜장면을 아주 제대로 하는 곳이 있다면서 오는 길에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고 오자고 하는데 아무리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다녀오는 거라지만 모처럼 데이트 나가서 짜장면 먹자는 게 싫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남편이 저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보니 그냥 아무 불만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갔어요. 그래도 나름 맛집이라고 찾아놓은 게 기특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 그 동네가 친정집 근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정대로 남편이 필요한 중고 물품을 받고 나서 남편이 찾아놓았다는 짜장면집으로 향하는데 이왕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까지 왔는데 친정부모님 얼굴 안 보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해서 친정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나 좀 하자고요. 남편이 순간 흠칫하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 장모인데 근처까지 와서 그냥 가는 건 자기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는지 별말은 안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을 짜장면집 앞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짜장면 4그릇을 주문했는데 친정부모님이 이왕 나온 거 맛있게 먹자시며 탕수육 중짜 하나, 고추 잡채 중짜 하나를 추가로 주문하셨어요. 알고 보니 친정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가게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짜장면도 맛있지만 탕수육이랑 특히 고추 잡채가 진짜 맛있는 집이라면서요. 요즘 이렇게 짜장면 맛있게 만드는 집이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맛있게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도통 탕수육이랑 고추 잡채에는 손을 안 대길래 장인 장모님 많이 드시라고 손을 안 대는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남편 짜장면 위에다가 탕수육도 올려주고 고추 잡채도 덜어주고 했어요. 한 입 먹어보더니 자기도 맛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싹싹 먹더라고요. 남편은 공깃밥까지 하나 추가해서 남은 짜장에 밥을 비벼서 고추 잡채랑 해서 한 그릇 더 먹었고요.
설거지를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바닥이 다 보이게 싹 쓸어먹었고 계산은 남편이 했어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시간도 보내고 남편도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은근 기분은 좋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친정 부모님이 이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온 거냐며 놀라시더니 집에는 편하게 가라며 왕복 1시간 반 거리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서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길래 그때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외식이라도 할 요량으로 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느냐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시큰둥한 목소리로 뭘 외식은 외식이냐고 집에 있는 밥 차려줄 테니 그냥 친정집으로 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모처럼 생신인데 외식하자고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외식까지 하냐며 자꾸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사위가 또 맛있게 외식하고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너네랑 외식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들은 게 진짜인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그제서야 그날의 일을 저한테 말해줬어요. 식사 마치고 친정부모님이 저희들 집에 내려다 주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편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랍니다. 잘 먹었다고 그런 심심한 인사 한마디 보냈을 줄 알았는데 문자 내용을 보고 기가 막히셨다네요. 문자에 탕수육이랑 고추 잡채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앞으로 시킨 짜장면 2그릇 값해서 7만 원을 자기 계좌로 보내달라고 써 있었대요. 맨 밑에 줄에 자기 계좌번호랑 해서 말이죠. 친정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괜히 이거 가지고 저한테 연락했다가 괜히 저랑 남편 부부싸움 나지 않겠냐며 말리셨대요. 그래서 여지껏 말 안 하고 가만 계셨는데 친정어머니도 저희들 싸움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말해줄 건 말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가지고 저희들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괜히 또 마음 상할 일 만들고 싶지 않으니 그냥 친정아버지 생신 때 괜히 외식하자고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라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 말미에 괜히 장인장모가 돼서 딸하고 사위 싸움 붙이는 느낌이니 절대 이 일을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거나 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자초지종을 알아버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식사한 게 친정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붙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부모님하고 밥 먹고 나서 밥값을 따로 청구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사실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듯 뻔뻔하게 한마디 꺼내더군요.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애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 않냐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참 너무하신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너무한 건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따져보겠냐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너무 당신 유리한 대로 설명을 하셨다고요. 돈을 바로 보내주시긴 했는데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짜장면값까지 받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곧바로 친정어머니 계좌로 15,000원을 다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내가 7만 원을 달라고 했던 것만 이야기하실 수가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당신이 돌려드린 게 짜장면값 15,000원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음식 먹은 거 55,000원을 돌려드렸다고 해도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한마디 해줬더니 남편이 대답이라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애초에 나는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계획이 없었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2분 불러낸 건 당신 아니냐 하면서 따지더군요. 그날 중고로 샀던 물건값이 신품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3만 원 정도 났답니다. 둘이서만 먹었으면 자기는 15,000원을 번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획에도 없던 장인 장모님 때문에 돈을 더 쓰게 되면
그날 그 멀리까지 발품 팔아서 찾아간 이유가 하나 없고 자기만 손해 아니겠냐며 손익을 따지더라고요. 거기에 자기가 백번양보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자기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음식을 추가해서 시킨 건 장모님 아니셨냐고. 암만 생각해도 밥값은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기도 생각 많이 하고 그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제일 야무지게 식사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군요. 자기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억지로 먹게 시켜서 먹은 거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더니 그날 남편이 일부러 다른 음식 손도 안 대고 짜장면만 호로록 먹고 있던 게 애초에 그 음식 가격들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기에 그랬다는 소리였죠. 그런데 자기가 안 먹으려던 거 제가 억지로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거였고 마지막에 다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 버릴 음식을 처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제가 먹으라고 준 건 자기 의지로 먹은 게 아니고 밥 추가해서 싹싹 먹은 건 어차피 식사가 다들 끝나버린 와중에 잔반이 돼버린 남은 음식들을 자기가 처리한 거라고. 그러니 자기는 그날 시킨 탕수육하고 고추 잡채를 하나도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니 돈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려는 거였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도 내가 장인 장모님 짜장면은 한 그릇씩 대접해드린 거니 욕먹을 거 하나 없는 상황이지 않냐면서 제가 이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인간이 짠돌이인 걸 알았지만 정말 결혼 생활 1년 하면서 이렇게 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너무 쪽팔려서 이런 인간하고 결혼해서 1년이나 같이 살맛대고 살았다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생활비에 문제 생기면서 어쩌냐며 반대했었지만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모든 친척들이 저한테 너는 똑부러지는 아이니까 사업을 해도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똑부러진다는 제 자신이 남편이라고 이런 사람을 골랐으니 말입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에는 결국 외식을 하기는 했어요. 인당 25만 원 하는 디너 코스 요리 나오는 곳으로 일부러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 비싼 곳으로 찾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인어른 생신인데 남편이 혹시나 그냥 넘어가겠어 하고 눈꽃만큼 기대는 했는데 역시나 가격 보고 이런 데를 왜 오냐고 툴툴거리더라고요. 내가 내 돈으로 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주니 그날처럼 처먹기는 거기 있던 손님들 중 제일 잘 먹더군요. 그때처럼 그릇까지 먹을 기세로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 먹고 나서는 여기는 무슨 식당이 돈을 이만큼이나 받아 처먹고 음식은 쥐똥만큼밖에 안 주냐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면서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9,900원만 내면 음식 종류도 훨씬 많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단번 생신 때는 자기가 외식 장소를 알아봐야겠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만큼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혼자 친정 가서 친정어머니한테 신세 한탄 좀 했더니 그래도 이혼은 조금 아니지 않냐고 살다 보면 이런 건 익숙해질 테고 서로 맞춰가기 마련이라고 저보고 참으라 하시네요. 이제 고작 결혼 1년차 넘어가는데 제가 더 참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참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결혼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긴 하지만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혼자서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지만 연애할 때 저한테 잘했던 추억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한 건 아니에요. 친정아버지 생신 때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제 나름 몇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 생신날이 찾아왔어요. 뭐 알아보기도 싫고 해서 남편한테 당신 회사 근처 한식 뷔페나 가자고 하려다가 그래도 친정아버지 생신 때 좋은 데 다녀왔는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러자고 하긴 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한테 시어머니 생신 때는 어디 가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콕 집어서 어디 가자고 하지는 않고 어디 괜찮은데 아는 데 있냐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게 은근하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인데 좋은데 가자고 말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에 그렇게 비싼 데 다녀왔으니 시어머니 생신 때도 좋은데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막상 자기가 알아보면 계산도 자기 돈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으니 저보고 알아오라고 한 다음에 책임을 저한테 일부나마 덮어씌우고 싶어서 저런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내가 챙기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려서는 그럼 저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 다녀온 데 같은 곳으로 한번 알아보라 하는 겁니다. 음식이 양은 적었어도 분위기가 참 좋았다면서요. 그리고 신혼에도 부를 테니 시조카까지 해서 총 7명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누나네 오면 돈 안 낼 게 뻔하다고 일부러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챙긴다고 했더니 그래도 지 가족 공짜밥 먹여주겠다고 부르는 속이 안 봐도 뻔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번에 다녀온 파인다이닝 같은 데보다는 고깃집이 낫겠더라고요. 시댁도 남편하고 똑같이 질보다는 양을 선호하는 집이다 보니까 괜히 비싼 돈 내고 양이 적다니 이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야 가리는 사람 하나 없는 고기 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남편도 한우 먹는다고 하니까 분위기보다는 음식이 맛있고 양이 많아야지 하면서 좋다고 했고요. 일부러 고깃집도 무한리필이나 저렴하게 먹는 곳 말고 연예인들도 찾아온다는 비싼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되었지요. 다들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더니 1인분에 고기가 5만 원을 넘냐고 놀라 자빠지더군요. 신우가 올케 요즘 사업한다더니 돈 좀 버나봐 하고 묻는 걸 보니 이미 남편이 다 제가 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돈이라고 땡전 한 푼 낼 생각이 없다는 게 눈에 딱 보였어요. 심해부도 아주 자기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오늘 많이 먹으려고 전날부터 굶었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조카가 고기 나오기 전에 깔린 밑반찬을 하나를 집어먹으려는데 신우가 젓가락으로 시조카가 집은 반찬을 탁 쳐내더니 이런 걸로 배 채우지 말고 한우고기 먹으라고 눈치까지 주는데 정말 온 가족이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랑 심해부는 고기가 있기도 전인데 불판 위에 올라온 고기를 가져가기 바쁘더군요. 소고기는 원래 겉만 살짝 익히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오기 무섭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인 건데 지들 먹기 바쁘지 시어머니 챙기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참고 산다고 해서 남편이 변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요. 어차피 저도 다 계획이 있었던 터라 고기를 얼마나 추가를 시키던 간에 크게 상관 안 했습니다. 대신 다른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1시간 반에 걸친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7명이서 고기를 총 25인분을 시켜 먹었어요. 추가로 시킨 술이며 음료수에 마지막에는 고기가 물린다고 시킨 냉면들까지 해서 총 1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계산서 나오자마자 제가 말했죠. 내가 먹은 거 1인분에 냉면 한 그릇, 시어머니가 드신 거 냉면 하나, 된장찌개 하나에 공깃밥 하나, 고기 1인분 해서 15만 원 결제할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하라고요. 내가 대충 보아하니 심해부랑 남편, 아버님이 6인분씩은 드셨고 신우가 3인분에 시조카가 2인분 정도 먹었다고 각자 먹은 만큼 내던지 인수대로 따져서 뿜빠이를 하던지 정하시면 될 것 같다고 각자 자기들이 냉면이랑 음료 같은 거 뭐 먹은지는 알고 있지 않냐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말이 끝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전원이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어리 빠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탕수육 값을 돌려받았느니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어머님하고 제가 먹은 것만 계산하러 가는데 남편이 쫓아 뛰어나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묻더군요. 자기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하게 저러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어머님 몫은 책임진다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시어머니 생신에 시어머니가 태어나신 거지 아버님이 태어난 건 아니시지 않냐고요. 애초에 나는 시어머니 생신이니만큼 어머님만 챙겨드릴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오지랖 부려서 아버님도 부르고 신혼에 온 가족까지 부른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남편이 엄청 곤란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1년 같이 살아봐서 너무나 잘 알죠. 평소에 지갑에 현금이라고는 비상금이라고 10,000원 한 장 가지고 다니는 게 전부고 카드도 괜히 과소비한다고 한도를 3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15만 원 제가 내도 남은 게 거의 140만 원 돈인데 남편이 계좌이체 해주는 거 말고는 그 돈을 낼 방법이 만무했죠. 이참에 남편이 신우네한테 누나네가 먹은 건 누나네가 내라고 박 터지게 싸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손님이 엄청 많은 가게였는데 남편이 그래도 체면 때문에 쪽팔렸는지 별말은 안 하고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가 쫓아나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래니 묻길래 시어머니한테는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남편과 제 사이를 중재해주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상의도 없이 부모님을 짜장면 집에 오라고 했던 제 잘못이 맞으니 당신 아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탕수육 값을 청구한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남편 잘못이라고 인정해주고 다음부터는 적어도 가족들 연관된 일에 돈 아낄 생각 말거라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의 일은 해프닝이라고 넘기고 남은 140만 원도 제 돈으로 계산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같이 나서서 이렇게 정을 떼주니 오히려 고마울 노릇이었달까요? 그래도 말해놓은 게 있으니 그냥 제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 갈까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 몫만 계산하고 나와서 저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본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집에 도착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통비 아끼겠다고 걸어온 건지 아주 온몸에 땀이 뻘뻘 난리도 아니었어요. 비싼 밥 먹고 그걸 그렇게 빨리 소화시키면 어쩌냐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폭발해서는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만 챙긴다고 했는데 다른 가족들 부른 건 당신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 몫은 사실 부른 사람인 당신이 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빈정거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탕수육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날이었고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지 않느냐고요. 가족들 앞에서 꼭 그렇게 내 쪽을 줬어야 했냐 따지길래 아주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는 체면 챙기고 내로남불까지 하고 있냐고 돈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더 실갱이 해봤자 좋은 꼴 볼 것도 없고 설명해봐야 어차피 저만 잘못한 걸로 몰아갈 게 뻔한데 이야기 더 나눠봐야 얻을 게 뭐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길게 볼 것도 없이 이 길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자기가 해주겠냐고 근검절약하는 게 이혼 사유나 되겠냐며 버티길래 한번 자신 있으면 버텨보라고 한번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고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진흙탕 싸움까지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100% 승산이 있었다면 남편도 끝까지 갔을 테지만 뭔가 자기도 뒤가 구리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질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소송비에 위자료까지 물어줄 생각을 하니 그 손해를 감당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결혼 1년 차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그닥 복잡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손해는 죽어도 보지 않겠다는 주의다 보니 오히려 별탈 없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결혼한 거 좀 더 버텨보지 그랬냐고 시간 지나면 분명히 어느 선에서 합의점이 생겼을 거라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아마 그날 중국집에서 있던 일을 저한테 말한 게 불씨가 되어 이혼을 했구나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것 때문에 마음 쓰는 거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그거 아니었어도 다른 일로 정 떨어져서 이혼했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친정어머니도 나중에 가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어차피 이혼할 거였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새 출발의 기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시네요. 남편이 돈 때문에 아이는 최대한 늦게 갖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혼자가 되었다 해도 제 자신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어요. 결국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게 발단이 돼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누구의 탓을 하지는 않으려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도 저처럼 콩깍지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다면 결혼은 현실이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